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신환경의 단지 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엊그저께 벼를 예약한 것 같은데 벌써 벼가 이렇게 출수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친환경 단지에서 병해충 발생 및 또 방제 방법 이쪽에 서 알아볼 텐데요. 병해충은 벼 종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수확 시기까지 전 생육기간에 발생이 돼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단지에서 병해충 발생 및 친환경 방제 방법은 무엇인가 대해서 김만호 박사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 박사님께서는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현재 포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병은 어떤 병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수인기를 지나서 이삭이 거의 이제 올라와서 숙이는 단계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삭 관련되는 병들, 예. 뭐 보통 이제 수고성 병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예. 뭐 이삭 마름, 이삭 누룩, 세균성 비알마름병 등 뭐 이런 병들이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2차 방제를 현재 들어간 상태예요. 벼가 출수하고 나서 지금 시기가 가장 병해충에 이병이 되기 쉬운 시기는 그렇죠. 그 시기인데,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이삭 누름병이나 세균성 비알마름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균성이라는 게 뭐 방제가 잘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예. 어렵다. 그러니까 농약 가지고도 힘든데 친환경 쪽에서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는 방식은 이삭이 굴렀을 때 이제 나오기 전에 약을 한번 좀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삭이 나와서 이제 지금쯤 숙이기 전에 2차 방제를 병해라고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유황계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또 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벼는 출수할 때 가장 병에 대한 이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들은 출수하기 일주일이나 5일 전에 1차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럼요. 친환경 제재는 관행재배와 틀리게 예방과 치료 중에서 예방적인 효과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에서 병해충은 반드시 예방 위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장에서도 보면 문고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문고병의 발생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문고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지금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고온 다습 조건에서 문고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지금 이제 뭐 소식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민들이 욕심을 부린 데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발견을 잘 못해요. 입진물이 아무래도 이 가외는 바람이 잘 절대 통하니까 안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습니다. 농민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문고병 발생도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문고병을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추수를 좀 줄이고 바람을 좀 잘 통하도록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를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뭐 친환경은 뭐 비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년같이 이제 온도가 좀 높고 다습한 시기에는 좀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한 번쯤 들어가 보라.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약이 들어가면 방제가 잘 돼요. 그걸 안 하셔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문고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온도가 30도에서 32도 높아지고 습도가 96%가 되면 발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1차적인 방제를 해 주셔야만 문제가 없는데요. 경중적인 방법으로서는 질소질 비료使用량을 줄이고 제식 주수를 좀 본수를 좀 줄여서 통풍이 잘 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고병이 발생되면 수량 감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량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심지어 막 40%까지 준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올여름에 이제 한번 그 포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온도가 대기 온도가 한 뭐 35도, 4도, 그다음에 습도가 한 80%, 90% 막 돼가지고서 한낮에 손을 집어넣으면요 뜨거워서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온도가 높고 습이 높습니다. 그럼 문고병이 이제 타고 올라오는데 이 속도가요, 거짓말 좀 보태면 보일 정도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타고 올라옵니다. 수직 진전이 네.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하는 거죠. 빠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볏짚대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양수분의 어떤 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수량 감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무서운 맞습니다. 병입니다. 변은 입이 15개에서 17개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장엽이라고 해서 4개의 긴 엽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엽을 지엽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4개의 엽이 벼가 출수하고 나서의 살림을 책임져 버리거든요. 근데 문고병이 수직 진전으로 해서 지엽까지 침입을 해버리면 수량 감소율이 46%까지 가되기 때문에 문고병 방지에는 예방 위주로 잘 해줘야만 수량 감소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논에서 발생되는 충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현재 될까요? 시기에서 보면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제가 봐서는 홍명나방이 이제 한 달 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방제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 쪽에 관련되는 건 이제 노린재류가 가장 무섭게 지금 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노린재가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구침을 딱 찍으면은 굉장히 달콤한 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쌀알은 반점에 그 얼룩이 져버리니까 전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이질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충 쪽에 대해서는 지금 노린재 쪽하고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노린재 쪽하고 예, 홍면나방 홍명나방 1차 방제하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예, 예. 방제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말고 있는 거 계시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홍명나방은 1년에 1회에서 3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비례해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특히 이제 올 같은 경우에 피해가 많이 오는데 홍명나방의 방제 조끼는 이삭이 한두 개 말기 시작했을 때 약제를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홍명나방의 발병 조건은 어떻고 또 친환경적인 방제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육미상 처리 이제 장기 지속형 하나 집어넣어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친환경단지는 그렇게 하면 더 하죠. 사실 따지고 안 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일반 단지도 약을 안 치고 친환경단지도 약을 안 치다 보니까 발생 정도가 아주 밀도가 낮아도 증식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그렇죠. 빠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 받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월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좀 주기적인 방제만 들어가도 홍명나방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해충은 사실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9월 상순되면 다시 홍명나방의 발생이 또 시작이 될 텐데요. 뭐 그 2차 시기에도 철저히 방제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방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문제가 되는 병 쪽은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크게 길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육묘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병, 그다음에 중간에 문제되는 병,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이제 이렇게 뭐 대략 뭐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육묘상에서는 이제 뭐 뜸묘라든지 또 뭐 기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간에 이제 도열병 지금은 도열병이 사람들이 많이 좀 그 인식이 없는데 도열병 저항성 품종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모짜리 기간에는 뜸모와 잔로병, 기다리병 기다리, 이런 것들이 그런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올 같은 경우에도 잔로병 쪽에 대한 문의를 좀 받았거든요. 잔로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봐서는 친환경단지에서는 온탕 소독을 좀 제대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염수선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보면 그냥 대충입니다. 근데 염수선을 하시는 농가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자로 지금 사다 쓰는 사람들은 염수선을 아예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쯤 걸리는 것이 좋겠다. 염수선 자체만으로도 기다리병 발생을 30% 줄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뜸모나 잔로병 발생들이 굉장히 파종 시기를 일찍 해서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했고 저온이었을 때 잔로병 발생이 많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좀 뒤로 늦추고 파종량을 좀 줄여줘야 뜸모와 잔류병 예방이 될 테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수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온탕 처리를 잘하는 것이 기다리병 쪽이나 전체적인 병 쪽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충 쪽에서는 생육기간에 어떤 충들이 문제가 되나요? 초기에는 정원성 해충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물박음이라든지 먹놀이제도 초기에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쪽에 들어가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봐서는 변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지금 이제 수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노린재라든지 또는 또 지금 얘기한 홍명나방 1차, 2차 시기 이제 발생하는 시기. 그 일부에서는 또 이하명나방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그렇군요. 아니, 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돌의 발생이 많잖아요. 예, 예. 이 온도 조건에 따라 병과 충의 발생 양상이 틀리잖아요. 다릅니다. 온도가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병과 충의 발생 양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대부분 온도가 높으면 충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예, 세대 단축도 상당히 되고. 단축이 되기 때문에 네. 빠르죠. 예.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건 뭐 느낄 정도로 많이 느끼는 거고 네. 고온 다습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고온 예. 다습되면 이제 뭐 세균성 비알마르병이라든지 음. 또 이제 문고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온 다습, 음. 뭐 저온 이런 조건이 되면 이제 도열병이라든지 예, 뭐 그렇죠. 많이 들은다고 보고가 돼 있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온도가 높았을 때 발생되는 조건에서는 충돌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온도가 낮았고 다습한 조건에서는 병들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예, 많이 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단지에서는 온도에 맞춰서 병해충에 대한 예차 및 방제가 선행이 돼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요즘 뭐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이런 예. 것들도 필요하지 이제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돌발병해충이 상당히 예, 예.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도 해마다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양상이 예, 예, 예.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뉴얼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것처럼 예, 인정합니다. 병이나 충 쪽에서는 매뉴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현재 논농사는 단순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방법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예. 예, 예. 하여간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병사를 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예, 예. 장기적으로는 좀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필요하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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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져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단지에서 발생되는 병과 충을 경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럼 것들이 이제 있을까요? 경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탕 소독을 좀 제대로 하셔서 음. 잘 염승을 하셔가지고서 이제 이양을 하시는데 올해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물바구미가 너무 심해요. 올해 참 심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원인을 봤더니 친환경 단지라고 하는 것이 이 논산 예를 들면 뭐 대부분이 벌판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위에 비탈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 공급도 좀 원활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이 이양 시기가 이렇게 길게 길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양을 시작하면 한 달 정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육묘도 한참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조금 넣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사이에 일반 농가 이양을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 농가는 다 유미상 처리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겪은 거는 물바구미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한 포장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유미상 처리제 보조 사업을 해줬습니다. 친환경 유미상 처리 그랬군요. 보조 사업을 제가 그 회장단하고 이끌어내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요. 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60%가 뭐 별수냐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60%를 가해하지 않으면 별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5월 같은 경우 또 작년에도 보면 네. 제가 항상 전화를 받는 게 뭐냐면 물바구음이나 저온성 해충에 대한 피해가 의외로 많이 발생이 많습니다. 돼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바구미와 저온성 해충의 시큰이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바구미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예. 물바구미가 볏짚대 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몰려 있어서 왔다 갔다 수면을 들락거리면서 가야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 예. 다 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근데 일반 나머지 해충들은 가야 흔적이 딱 남죠. 예, 예. 어딘가는 딱 눈으로 봐도 예.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그렇게 되는데 일단 물바구미를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 단지에서 이제 워낙 강한 약들을 쓰다 보니 뭐 피해를 거꾸로 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러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바구미나 아니면 저온성 해충 쪽에 관련된 것들은 관행재배에서는 상자 처리제만 네. 하면 7월 상순까지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없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소홀히 했거나
뭐 또 전용 네. 약재를 쓰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좀 상당한 되기 문제죠. 때문에 친환경 재배 포장에서도 네. 지금 이제 친환경 제재로 등록된 약재로서 방제를 좀 해주면 하니까 그래도 방제가 잘 되더라. 예, 어느 정도는 네. 예, 문제가 없을 것 상당한 만족을 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태풍이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벼 쪽에 또 흰입이마리병 예, 발생이 예, 예, 또 예, 이렇게 예. 그 군데군데 오는데 이건 발생 상습지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흰입이마리병의 발생 원인 및 그러니까 또 이제 두 치료법. 가지죠. 두 가지로 저는 원인을 보는데요. 흰입마른뼈 흰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람을 세게 받는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질소기가 좀 많은 논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흰입이마른병은 바람이 불어서 세균에 의해서 상처가 생겨서 발생이 되는데 그 균이 포장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발생이 되는 포장에서 발생이 되고요. 또 줄풀이나 겹풀, 나도겹풀이 매개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흰입이마른병이 발생이 잘 되는 포장에서는 품종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동진변은 K3A라는 흰입이마른병에 대해서 내성이 없기 예. 때문에 지금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동진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흰입이마른병이 또 상당히 문제가 또 많이 되기 예. 때문에 발생 상습지에서는 품종을 교체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환경 농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단지를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자부심이랄까 자존감 예.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뭐 약재라고 하는 것이 가격은 상당히 비싸고 그다음에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굳이 그런 추출물을 안 쓰더라도 뭐 석회 용합제라든지 유화제라든지 저렴하게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관이라든지 행정 쪽에서 좀 자꾸 강구를 해줘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자꾸 좀 홍보도 좀 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아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제를 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상당히 이게 크죠. 워낙 차이가 예. 크기 때문에 그 농민들도 알아요. 알긴 알아요. 알면서도 선뜻 자기 돈을 내고 쓰기가 좀 버겁다 보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좀 그런 쪽을 좀 행정 쪽에서 좀 커버를 좀 일부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뉴얼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온도나 습도나 이런 조건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시간별로 탄 스케줄별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친환경 재배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병 쪽에 대한 방지 효과가 떨어지는 것 쪽에 대한 것을 좀 보완을 네, 하고 네, 네. 매뉴얼을 좀 만들어 네, 네. 달라는 것 쪽에 대한 말씀을 네. 하셨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단지를 하면서 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소득 보전이 안 되는 예, 것이 예,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친환경 단지나 재배 포장 쪽에서는 좀 지원 사업을 예, 예, 좀 예. 해줘서 친환경 농사를 지시면서 소득적인 보전도 함께 가져야 친환경이 유지가 될 수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지원이 그게 큰 힘이 되고 예,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 농가는 다 용량 처리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예.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줍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농자재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비료 사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친환경 쪽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서 조금 좀, 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포장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 생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상이 좀 좋아서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논산 친환경 단지 포장에서 김만호 박사님을 모시고 친환경 재배 포장에서 발생되는 병해충 및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